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이 탄핵 전국이 신속하게 전개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약 80개 이상의 분노에 찬 트윗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은 내전 발발 주장입니다. 시빌 워가 즉 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인데 텍사스주의 한 복음주의 교단의 목사가 만일 트럼프가 탄핵이 되면은 내전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방송에 나가서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트럼프가 자신의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whistleblower 그리고 고발자에게 정보를 준 화이트하우스의 관리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심지어는 민주당 하원에 탄핵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정보위원장 애덤 셰프를 반역죄로 체포를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이 분노의 와중에 주요 언론들은 계속해서 탄핵과 관련된 특정들을 연속적으로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원은 2주간의 휴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정보위원회 의원들은 내주에 다시 돌아와서 소환장 발부라든가 이 탄핵 조사 업무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측의 일정은 금년 말까지 조사를 끝내고 최소한도 내년 초에는 정식으로 탄핵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분노의 근거는 무엇인지, 또 언론들의 특정 사례들은 어떤 것인지, 또 의회의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합을 하겠습니다. 이 팍스 뉴스에 고정 출연자로 되어 있는 목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로버트 제프레스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복음주의 이반젤리컬 교단의 목사인데 그가 팍스 뉴스에 나가서 한 말이 최근에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즉 만일 트럼프가 탄핵이 되면은 시빌 워,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그대로 트윗을 하면서 수백만 표를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 교단이 이렇게 화가 난 것은 처음 본다 라면서 은근슬쩍 이들의 망발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지금 하원의 탄핵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하원 정보위원장 애덤 셰프를 반역죄로 체포해야 한다라고 트윗을 했고 또 whistleblower 그리고 이 고발자에게 정보를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화이트하우스의 관리들을 색출해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를 하고 반역죄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발자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 고발자가 법으로 신원 보호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80여 회나 연속적으로 트윗을 통해서 폭력을 고모하고 위험한 주장을 하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인 해리스 상원의원은 그의 트윗을 압수해야 한다고까지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요 언론들이 탄핵과 관련해서 계속 폭로 기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월스트리트저널 보수계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 시에 현장에서 그가 거들었다라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하원 조사위원회가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를 소환한 데 이어서 추가로 국무장관도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스캇 메리언 수상에게도 부탁을 했는데 로버트 멀러 특검의 수사를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 수사를 도와주라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가 유크레인에게만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외국의 국가 권력에게도 미국 국내 조사를 계속해서 의뢰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영국과 이태리 방문 시에
해외 정보 관리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면서 여러 국내 사건에 대한 조력을 부탁하겠다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한편 의회는 지금 2주간의 휴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주에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탄핵 조사 업무를 계속하게 됩니다. 지금 하원 6개 소위원회가 이 탄핵 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탄핵 관련 조사를 받을 사람이 약 30명에 가깝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원이 이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와 증거물 또는 서류 제출들을 요구하는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하원조사위원회는 지금 한창 고조되고 있는 탄핵 지지 이 분위기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탄핵 지지 여론이 점차 고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 26일에서부터 30일 사이에 조사한 것인데 로이터 통신의 조사입니다. 트럼프가 탄핵되어야 한다가 일주일 만에 37에서 45%로 껑충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41%는 탄핵 불필요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 조사를 보면은 탄핵 지지 의견이 41에서 47%로 상승을 했습니다. 중독의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46%가 탄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5월보다 11%가 올라갔습니다. 또 공화당계 시민들만 조사를 해보니까 8에서 14%로 상승을 역시 했습니다. 하원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탄핵 표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원으로 탄핵안이 송부가 되는데 미치 맥코넬 상원 총무는 어제 규정에 의해서 탄핵 처리를 관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에서는 그가 하원에 탄핵안이 왔을 경우에 총무의 권한으로 처리를 무산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져 왔습니다만 그의 어제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이 Civil War이라는 말, 내란 또는 밀란 이런 뜻인데 만일 트럼프가 탄핵이 되면 그의 지지자들이 폭력 사태를 야기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Civil War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콜롬비아 대학의 인종관계 전문 교수인 니콜 히먼 교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Civil War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White Supremacy,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용어고 오랫동안 그들이 폭력에 의해서 미국의 정체성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미가 더 깊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이 Civil War라는 단어의 사용은 인종 간의 전쟁을 뜻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폭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고무하는 듯한 행위를 취하는 것은 소수의 시민들에게는 매우 불길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적으로 잘 융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로 우리가 사는 지역, 스코키, 샴버그 이런 지역에서도 최근에 우리 한인들이 인종적 언어 폭력을 당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탄핵 정국에 동반한 이 나라의 분위기를 잘 살피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크레인 스캔들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직접 두 정상 간 통화를 청취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어제 국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통화를 청취한 행정부 인사 중에 폼페이오 장관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통화 기록 노출을 막기 위해 개입한 것과 백악관 소속 변호인단은 당국자에게 통화 기록을 강요들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크레인 스캔들 탄핵 조사를 진행 중인 하원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줄리안이에게 핵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과 외교위원장 개혁감독위원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 조사 일환으로 줄리아니에게 핵심 문건들에 대한 소환장을 전달하는 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줄리아니를 의혹의 중심 인물로 규정했습니다. 제출 시한은 오는 10월 15일입니다. 오늘 신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맞아 베이징은 사상 최대 열병식 등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홍콩에서는 국경절 애도 시위가 벌어져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시위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상화를 불태우는 등 극심한 반중국 정서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시위 참여자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았다는 동영상과 사진도 유포됐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게릴라 시위를 이어가며 경찰에 맞선 가운데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시위대를 진압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국경절을 맞아 국경절을 축하한다. 그러나 무역전쟁은 우리가 이길 것이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절 하루 전인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단 중국의 생일을 축하한다. 그러나 무역전쟁은 우리가 이기고 있고 최종적으로도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오는 10월 5일 토요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이 오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 측 대표들이 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미북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담화 내용의 협상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윌로우브룩에 있는 의료기 소독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이 회사는 연방환경청에 의해 주변 주민들에게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공해업소로 지적됐었습니다. 주정부는 이 업소의 건물 토지를 정부 압수의 형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배우 제시 스몰렛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의 하나인 쿡카운티 검찰 킴박스 검사장에게 선거 기금을 헌금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댄웹 특별검사는 2016년 선거 시에 그녀에게 $1,000를 헌금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마 소속된 법률 회사가 공동으로 한 헌금에 동참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살 난 어린이가 어제 4층 빌딩에서 추락했습니다. 어젯밤 파크웨이 가든 빌딩에서
창문에 기어 올라갔던 이 어린아이가 창문 밖으로 떨어졌는데 당시 한방에 있었던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차차 흐려지겠고 밤사이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최고 83도, 최저 66도. 내일은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다시 60도대로 내려가면서 선선한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최고 69도, 최저 60도. 목요일 대체로 흐리다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고 최고 64도, 최저 50도. 금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차차 흐려지겠고 기온은 50도대로 떨어지면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최고 56도, 최저 50도입니다.